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애착 이론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울비는 그의 책 상실, 슬픔과 우울에서 앞으로 인간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애착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접근의 틀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보울비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력한 감정적인 유대가 왜 또 어떻게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 냉담함, 중독이나 인격 장애에서 흔히 보이는 감정적인 고통이라는 어떠한 공통된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대부분 원하지 않는 이별이나 상실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애착 패러다임이라는 것에 근거하여서 설명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착 이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행동은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등의 일상적인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관심 대상을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매달리기도 하고 우는 행동을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 더 바라봐 줬으면 하는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좋아하는 마음, 그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어떠한 시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게 어떤 시기에만 좋아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애착 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서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애착 관계가 조금 더 강조되는 시기는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를 볼 수 있는데요. 영유아기의 발달 과정을 보면 초기에 유아와 부모 사이의 애착과 감정적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인과 성인 사이에 어떤 동일한 형태의 애착 현상으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애착 대상과 유대 관계, 즉 영유아기, 청소년기와 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애착 대상과 함께 나는 중요한 경험들은 추후 성인이 되어가면서 애착 행동 패턴을 결정하는 데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애착 대상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내면에 형성된 어떤 사람, 또 장소, 그때 느꼈던 감정, 또 문화적인 패턴, 사회적 구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습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애착 대상의 눈, 입,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애착 관계가 생길 때 또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들 속에서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 끊어지는 것과 같은 위협과 불안 이런 것들로 통해서 슬픔, 상실의 형태 또는 그것들로 인한 분노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 없이 유대관계가 잘 지속된다면 안정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안정감은 기쁨을 주는 새로운 유대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영유아기, 청소년기와 같이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잘못 형성된 경험들로 인해서 잘못된 애착 관계의 패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치료는 그가 살아오는 동안 형성된 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정서적 유대 모델의 패턴을 바꾸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내적 작동 모델이 바뀌면서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규칙들 또는 룰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작동 모델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져 버린 듯한 내 속에 깊이 있는 암묵적 지식들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내담자의 감정적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형성된 패턴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치료사는 발생된 감정적 반응을 부인하지도 않고 전에 잘못된 행동의 패턴들로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의 반응을 바꾸고 또 새롭고 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치료적 관계와 역할들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자면 첫 번째로 정신치료는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생리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의 어떤 일종의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신치료는 아무리 좋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뇌가 이미 굳어져 버린 상태이거나 너무 어릴 적에 손상이 심하게 입은 경우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피클이 되어져 버린 오이를 다시 생오이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신치료는 단지 말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애착 관계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생물학적인 힘의 속성으로 효율적인 그 관계를 또는 패턴을 애착 관계 형성을 만드는 그 패턴을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설명이나 생각이 아닌 경험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삶의 여러 많은 시간들 속에서 경험한 또 내 안에 체득되어져 버린 많은 것들을 차근차근히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인 중립적인 효능이 없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애착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들은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좋지 않은 치료사로는 감정적인 접촉을 피하거나 감정을 단지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의 의미로만 축소해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치료사의 관계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경험하고 또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에 맞는 반응을 통해서 치료사와의 패턴을 조율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일부러 꾸며낸 감정적인 경험은 치료적 효능이 없습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흉내낸 감정 표현은 오히려 가식적인 관계를 더욱더 굳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무조건 받아주고 편하게 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항상 안아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듯이 현재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그 사람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알맞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예를 들어 아이가 쉬고 싶어 할 때 편하게 쉴 수 있게 보살펴 주는 것,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치료사들이 자꾸 바뀌면 안전 애착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치료의 힘은 치료 관계에
참여하는 특정한 사람들에 맞게 복잡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적 작용은 혼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쉽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10번째, 치료 작용은 상호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치료적 작업을 한다라는 것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 10가지의 지침들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치료를 받거나 함께하는 것들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